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위험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암에 대한 이 위험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사의 손해율 역시 증가하면서 보장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이 암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암 보장 준비는 물론이고요. 선택 조건과 보험료 아끼는 방법까지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재테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런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이용하던 은행만 또 한 군데만 또 이용하고 약간 좀 이런 편인데 많이 쓰지 않고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종잣돈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 역시 아꼈네요. 예. 저희 보금자리가 보험에 관련된 팁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네. 아시고 나오신 거죠? 당연하죠. 근데 정말 이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많죠. 네,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사실 들고는 있지만 뭐가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연금보험은 나중에 조금씩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 예. 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아서 작지만 하나를 또 들긴 했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중요한 거는 또 요새 실비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것도 하나 들고 있고요. 예.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워낙에 좀 알뜰하시고 또 안정적인 어떤 자산들을 또 보유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권들을 사실 몇 개 이제 꺼내 봤는데 어떤 보험인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갖고 계신 의료실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 보장을 보면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통합보험으로 설계를 받으셨고 15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이상 기간이 지난 상태고요.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보장이 되는 그 진단비들이 1년이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셔도 전액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까지 진단비, 입원 수술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장을 두루두루 기본적인 구성에 맞게 잘 가입하셨고 무엇보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비갱신이세요. 야, 오늘 굉장히 부르셔서 가입하신 거예요? 어디서 비갱신형, 갱신형 알고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잘 몰랐고 사실은 보통 보험 저희 나이 또래 이제 보험 들 때 엄마 친구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엄마 친구분한테 한 거거든요. 이제 엄마가 하나 하면 어떻겠니?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있다면 또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그 전에는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네. 여성 3대 질환 질병? 보험인가? 그거를 먼저 들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네, 골절 뭐 이런 거 있을 때 조금씩 뭐 혜택을 받을 수 진단비도 있고. 좀 나오고요. 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진단비, 3대 진단비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 적립보험료가 조금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좀 삭제하고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못 알아들으셨나요? 네,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옆에서 하시는데 눈빛을 읽으셨나요? 네, 이거 잘 모르는 느낌이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소리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들켰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사실 되게 그게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일단은 적립보험료는 그 납입하는 보험료에 보면 지금 납입하는 금액이 총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액 약 2만 원 정도가 적립보험료로 잡혀 있고 나머지 8만 원은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됩니다. 적립보험료는 향후에 납입이 끝난 후에 환급이 되거나 또는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장에는 필요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아니면 줄이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다른 보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넣거나 보완을 하시면 조금 더 완벽한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드디어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제 좀 알겠거든.
잘해주셔서 그렇죠. 예, 어떤 게? 그러면 그 적립보험금을 네.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가입 당시에 적립보험료를 줄였거나 그래야 되는데 줄인 적립보험료를 다른 보험으로 그 금액에 뽑아서 다른 보험에 조금 더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진단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암 걸리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뇌출혈이 발생이 되거나 뭐 심근경색 발생이 됐을 네. 때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 것도 수술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 보험금을 나오는 걸 진단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높여놓으시면 내 스스로의 몸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네. 진단금이나 말씀하신 대로 네. 나중에 다른 보험으로 더 적용해 보시는 것이 보장을 더 넓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하나니까요.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쏙쏙 들어오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조금. 근데 저도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질병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 김양 씨가 이제 튼튼하게 열심히 활동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김양 씨가 이제 예. 가수다 보니까 네네. 가수분들이 좀 가장 중요시하는 질병이 있지 않나요? 뭐예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목을 좀 많이 사용하시다 네. 보니까 이제 갑상선에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또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가입한 보험에는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가입된 암보험에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갑상선 암에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3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만약에 발병됐을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갑상선 암을 좀 보강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마도 가수라서 목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 플래너 분께서. 네,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이 플래너가 좀 그래도 잘 만나신 게, 이거 이상은 여기 회사에서는 가입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최고 한도는 맞는데요. 네. 다만, 다른 회사에 추가적으로 갑상선을 보장할 수 있는 암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여성에 발병되는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네. 3천만 원의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갑상선만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출시된 암보험 중에서는 이 일반암의 진단비를 3천만 원을 똑같이 준비를 해도 갑상선 암에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50%인 1,500만 원이 지급된 상품이 추가가 있습니다. 네. 간편심사 전화상담보험이 출시되면서 보험 가입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 보험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고지 의무를 간소화했다는 건데요. 고지 의무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과 직업 등 미리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지 의무가 간소해졌다고 해서 그 중요성까지 줄어든 건 아닌데요. 보험 가입에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를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히 답변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를 두는 이유는 보험금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지 의무는 현재와 과거의 질병과 현재의 장애 상태, 그리고 직업과 같은 외부 환경을 포함한 총 18개의 지문 항목으로 나뉘며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질병 이력에 관한 항목인데요. 첫째, 최근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입니다. 둘째, 추가 검사나 추가 소견에 대한 유무와 셋째, 최근 5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에 대한 여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항목도 쉽게 지나쳐선 안 되는데요. 특히 직업의 경우 위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전 직업과 직무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혈뇨와 강경화 진단으로 70일 동안 약물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후 혈변, 토열, 강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 지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 기록 또한 최대 5년 동안 남기 때문에 추 보험 가입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